세계 최초로 천조 기업이 될 수 있는 공룡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조스는 누구일까요? 제프 베조스는 1964년 미국 남서부 뉴멕시코의 엘버커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제프를 임신했을 때가 17살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분명 1964년에는 여고생이 임신을 한다는 건 그다지 환영받지 못할 일이 분명합니다. 가정 환경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학창 시절에 그는 과학 분야의 두각을 드러내면서 프린스턴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론 물리학을 전공했다가 다시 컴퓨터 과학으로 바꿔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제프 베조스의 키워드는 도전과 혁신입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드러낸 과학 영재는 세상에 정말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프가 달랐던 점은 바로 도전과 혁신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도전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덜 안전한 길을 택한다. 그런 선택이 자랑스럽다. 프린스턴을 졸업했음에도 안정적인 대기업이 아닌 벤처기업 핏텔을 선택한 것은 그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는 일화입니다. 컴퓨터와 과학을 전공했다가 펀드 매니저가 된다는 것은 큰 도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프는 투자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30세가 되던 해 그는 잘 다니던 회사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인터넷이 등장한 1990년대 초 앞으로 매년 인터넷 사용자가 수십 배씩 급증할 것이라는 기사를 읽은 제프의 머리에 번뜩이는 상상력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서점을 열겠다는 것이었고, 이 아이디어에서 아마존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월가에서 일하며 고액 연봉을 받고 고급 주택가에서 살던 제프 베조스는 뉴욕을 떠나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쪽의 시애틀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1994년 양아버지에게서 30만 달러를 투자받은 그는 창고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 회사를 만들고 아마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마존에서 미국과 전세계 도시를 상대로 서적을 팔기 시작합니다. 창업 2년 만인 1997년 5월 15일 아마존닷컴은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제프 베조스의 위험한 도전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인터넷 회사의 신화가 된 제프 베조스는 1999년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부풀었던 인터넷 IT 산업이 서서히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2001년 결국 닷컴 버블이 터지게 됩니다. 아마존도 이때 주가가 90% 이상 떨어졌고 아마존을 종합 쇼핑몰로 바꾸겠다는 목표로 사업 다각화를 실시하여 회사를 구조조정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는 또 다른 혁신을 시도한 것입니다. 혹독한 혁신으로 거듭난 아마존은 2004년 드디어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매출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며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베조스는 아마존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도 도전을 계속 이어갑니다. 클라우드 시장과 인터넷 분야가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 제프는 2007년 전자책 전용 단말기를 시장에 내놓습니다. 빠른 속도로 전자책을 다운받을 수 있는 킨들은 몇 년 뒤 태블릿 PC형 킨들 파이어가 공개되자 그는 포스트 잡스라고까지 불렸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무인 편의점 아마존고를 만들어 새로운 유통에 대한 실험을 했으며 동영상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을 만들었습니다. AI 시스템 에코, 초고속 배송, 프라임 나우 등 남보다 한참 빠르게 이루어지는 그의 도전은 아마존이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을 선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책을 판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사람은 제프 베조스가 처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아마존을 창업한 1990년 당시 다른 사업자들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훨씬 효율적인 도서 판매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거의 모든 것은 인터넷으로 판매하겠다는 비전을 제프 베조스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무릅쓰고 기꺼이 모험에 뛰어드는 적극성,
장기간에 걸친 집중력, 고객 우선주의, 충분한 수면, 하루 중 중요한 결정을 너무 일찍 또는 늦게 내리지 않기, 가족의 지원. 제프는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아마존도 2~3명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마존 초기에 직접 우체국으로 차를 몰고 가 소포를 붙이면서 사업이 잘 돼서 지게차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해석합니다. 아마존은 대기업이 되었지만 작은 기업의 마인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와 인생에서 제프가 내린 최고의 결정은 분석이 아니라 마음의 직관, 배짱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1994년 인터넷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극소수만 인터넷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드와이드 웹 WWW가 연간 2300% 성장한다는 것을 제프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팔만한 제품 목록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책을 고른 것입니다. 아마존의 창업 이념은 모든 책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애틀을 선택한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 도서 물류 창고가 오리곤주 로즈버그라는 마을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출신의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아마존 창업 후 수년간 제프는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수작업으로 상자를 포장했다고 합니다. 아마존이 책만 판매해서는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책 다음으로 음악을, 그 다음으로 동영상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는 전자제품과 완구를 팔기 시작했고 점점 다양한 품목을 추가했습니다. 처음에 사업 계획서는 책만 있었는데 말입니다. 닷컴 버블이 정점을 찍었을 때 아마존의 주가는 $113 정도에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기가 1년도 안 돼서 $113는 $6로 떨어지게 됩니다. 당시 닷컴 버블 시기에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은 문을 닫습니다. 그럼에도 아마존은 살아남았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아도 이미 내부에서 개선된 지표는 점점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주가는 잘못되고 있었지만 회사 내부의 모든 상황은 제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존은 창업 초기부터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하여 이후에는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후 아마존은 다양한 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매년 매출과 이익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 AWS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아마존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원동력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아마존은 제품과 서비스 라인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분야에 진출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베조스는 아마존을 창업할 때부터 고객 중심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빠르고 편리한 배송, 고객 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고객 중심의 비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베조스는 늘 혁신적인 기술을 추구했습니다. 지금은 익숙하지만 아마존 프라임 등 당시에는 혁신에 가까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편의성을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자연스럽게 높은 고객 만족도로 직결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프의 용기와 결단입니다. 인터넷에 책을 판매한다는 아이디어가 대중적이지 않았지만 이를 일찌감치 캐치하여 이것을 시도하고 또 성공시켰습니다. 성장 이후에도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도전을 하는 등 이러한 결단력과 용기 그리고 추진력이 아마존의 성공에 큰 역할로 작용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아마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제프는 팀 단위로 혁신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아이디어 회의를 미래에 2~3년간 살고 오는 것이라는 미래 체험이라고 설명하는 제프를 보면 미래를 알아가는 인간의 욕망이 결합하여 아마존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들고 나왔습니다. 마치 창과 방패로 역할을 나누어서 서로 열심히 논쟁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미래의 일을 상상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장애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던 것입니다. 제프는 우주와 우주여행에 관심이 많습니다.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는 그가 매년 $10억 이상의 개인 자산을 투자하고 만든 것입니다.
그는 지구는 최고의 행성이다. 우리는 이제 태양계 내 모든 행성에 로봇 탐사선을 보내고 있다. 정말로 이건 획기적인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 온갖 문제에 부딪힐 것이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틀어 처음으로 우리는 거대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정확히 한 가지 방식, 즉 태양계를 진출하는 방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제프는 재사용 가능한 우주선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블루 오리진은 바로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2022년 순자산 32%를 까먹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세계 부자 3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성장하기 위해 제프 베조스는 다양한 전략과 조직 문화를 구축했습니다. 첫째, 아마존은 늘 혁신을 추구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수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아마존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이터 중심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아마존은 스타트업처럼 작은 팀을 중심으로 기민하게 움직이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팀이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리더십과 팀워크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제프 베조스는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고객 중심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